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이라는 것은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할 때 컨텐츠 레이아웃을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박스를 CSS 표준에서는 그 크기, 위치, 색상, 배경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 내리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스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마진, 그렇죠? 마진하고 볼더하고 패딩하고, 마진이라는 것은 외곽, 바깥쪽의 여백을 얘기하는 거고, 볼더라는 거는 우리가 테두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볼더죠. 테두리. 그 다음에 패딩은 볼더하고 컨텐츠하고 사이의 여백, 외부가 아니라 내부 여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 크기는 px-em 같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들도 사용이 되고, 퍼센트라는 단위도 사용이 돼요. 퍼센트라는 단위. 퍼센트라는 건 결국 외부에 별도의 박스가 없다 그러면 브라우저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고, 외부에 박스가 존재하는 내부 박스라면 그 상위 박스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단위들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박스 모델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게 크기가 되겠죠. 폭하고 높이. 지난번에 우리 메뉴를 만들 때 길이를, 그러니까 위드스를 100% 해가지고 브라우저에 꽉 차게 했었고, 그렇죠? 하이트를 30픽셀이었었나요? 줬었죠. 그런 식으로 그 박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메인 메뉴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 그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준 것처럼 그렇게 주면 전체 박스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마진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볼더라든가 패딩이라든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속성 값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볼더, 외곽선이죠. 외곽 바깥에 외곽의 여백, 그러니까 볼더 외곽의 여백을 얘기를 해요. 박스 모델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여백을 얼마나 줄 건지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네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사각형 모델이니까 상하 좌우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표현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버튼, 마진 레프트, 이렇게 한 군데만 줄 거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를 다 줄 거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통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한 줄에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첫 번째 게 탑,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버튼, 그 다음에 레프트, 이런 순서대로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스페이스를 띄워주면 되겠어요. 스페이스를 띄워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냥 딱 탑만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진 탑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더 편하니까 주로 요 마진 속성을 써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순서가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탑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 이런 식으로. 이거는 패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요게 탑이고, 요게 라이트고, 요게 버튼이고, 요게 레프트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값이 똑같아. 사방이 다 똑같은 10픽셀씩의 마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요게 마주보고 있는, 자,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탑은 버튼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레프트랑 같아요. 요게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탑하고 버튼이 같은 값이면 탑만 써주면 되고요. 라이트랑 레프트가 같은 값일 경우에는
라이트 값만 써주면 돼요. 레프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보면은 10픽셀, 20픽셀, 10픽셀, 20픽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탑하고 버텀하고가 같이 같죠. 그 다음에 라이트하고 레프트가 값이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줄여서 써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패딩이 나오죠. 패딩은 똑같아요. 그 위치만 다르죠. 볼더하고 컨텐츠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볼더를 가지고 볼더 바깥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그러고 볼더 안쪽에 있는 거를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패딩 탑, 패딩 라이트, 패딩 버튼, 패딩 레프트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네 방향을 모두 마진 했을 때처럼 네 방향을 모두 한꺼번에 표시를 해주려면 패딩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패딩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탑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정하는 거는 마진하고 동일하고요. 자, 다음에 볼더예요. 볼더도 마찬가지예요. 볼더는 마진하고 패딩 사이에 있다 그랬죠? 마진하고 패딩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 테두리라고 얘기하는 거. 테두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더 탑, 볼더 라이트, 버튼, 레프트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방향을 한꺼번에 나타낼 때는 볼더 속성을 사용한다. 똑같죠? 패딩이나 마진처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탑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더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볼더 위드스. 테두리의 굵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굵기를 물론 px나 en 같은 길이 단위로 다 줄 수가 있어요. 길이 단위로 다 줄 수가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씬, 미디움, 식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크기 두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두께가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세밀하게 디자인해야지 될 경우에는 px나 en 같은 걸 사용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볼더 위드스도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방향에 따라서 있어서 볼더 탑 위드스, 볼더 라이트 위드스, 볼더 버튼 위드스, 볼더 레프트 위드스. 그런데 통상 네 방향을 다 지정을 하려면은 우리는 볼더 위드스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더는 또 컬러도 있어요. 아까 여백, 패딩이나 마진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볼더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께도 존재하고 색깔도 존재하고 스타일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볼더 컬러도 똑같죠.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거 네 군데를 한꺼번에 지정해 줄 수 있는 볼더 컬러를 사용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컬러를 지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텍스트 컬러 지정할 때 하듯이 레드라든가 블루라든가 이렇게 이름으로 주어지는 방법이 있고 컬러명으로 그 다음에 RGB 값으로 지어지는 방법도 있고 샵 한 다음에 16진수 RGB 값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하죠. 자, 그 다음에 테두리의 모양 요번에는 굵기라든가 컬러는 지정이 됐는데 모양도 마찬가지로 방향에 따라서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통상 네 방향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볼더 스타일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속성은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리스트가 다 있어요.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찾았으면 되겠죠. 보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겠죠. 도티드라고 하는 거는 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점선. 그 다음에 대쉬드라고 하는 거는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트가 점이 아니라 일정 길이가 있는 거죠. 일정 길이. 1점세선, 2점세선 할 때 왜 길게 그리는 부분 있죠. 1점세선 그러면 이렇게 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점세선이라고 그러죠. 이 쇠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 거, 하이픈 모양처럼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솔리드라고 하는 거는 실선을 얘기해요. 솔리드는 실선을 얘기해요. 주로 솔리드를 많이 사용하겠죠. 디자인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솔리드. 더블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뭐예요? 두 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루브는
지금 여기 색상이 이래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외곽선이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 패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리치는 그 테두리가 툭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튀어나와 보이는 상태. 그 다음에 인셋은 뭐냐면 테두리가 아니라 컨텐츠 자체가 요 내부에 있는 컨텐츠 자체가 아래쪽으로 쑥 들어가서 보이는, 오목하게 보이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아웃셋이라는 거는 요게 툭 튀어나와 보이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넌이나 히드는 뭐 보이지 않게 돼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 사방을 전부 다 다른 형태로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위는 점선으로 주고 오른쪽은 뭐 그 쇠선으로 주고 밑에는 실선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내 방향을 다르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지면에서 보면은 뭐 점선이나 실선 같은 건 구분이 가는데 아까처럼 움푹 패이고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요거를 사용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구나. 특히 아까 그로브서부터 리치, 인셋, 아웃셋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실감이 날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도트하고 솔리드를 제일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사각형을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귀퉁이가 둥글게 처리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볼더 레이더스를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탑, 라이트 이게 정확했지만 지금은 탑이 아니죠. 얘가 이쪽 오른쪽 왼쪽하고 위쪽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탑 레프트라고 해요. 이쪽은 위쪽하고 오른쪽 사이에 있는 거니까 탑 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버튼 레프트, 버튼 라이트. 그래서 방향이 아까보다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볼더 탑 레프트 레이더스, 그게 요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볼더 탑 라이트 레이더스, 그게 요거 볼더 버튼 레프트 레이더스, 그러면은 요게 되는 거고요. 레프트니까 요건가요? 레프트니까 요거고, 그 다음에 버튼 라이트 그러면은 요쪽이 되는 거고,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주로 네 방향을 다 나타내는 걸 사용했으니까 요런 뭐 탑 레프트 이게 귀찮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거예요. 탑 레프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볼더 레이더스 요거를 사용해서 네 군데를 다 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요거를 어떤 크기로 주냐면 요 원, 여기에 접하고 있는 원에 대한 반지름, 곡률 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곡률 반경을 가지고 요 크기를, 둥그런 크기를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되고, 요것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이게 몇 픽셀 정도 되는 게 이 박스 크기에 따라서 몇 픽셀 정도를 해줘야 둥근 모양이 잘 나타날지, 그거는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같은 곡률 볼더 레이더스도 있지만 그거는 정원이었죠. 정원을 나타내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정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렇게 타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쪽도 보면 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슬래시를 마치 나눗셈 한 것처럼 슬래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 앞쪽은 가로 반지름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긴 반지름. 그 다음에 슬래시 뒤는 세로 반지름이라는 거는 짧은 쪽, 이게 세로가 되겠죠. 그죠? 그 반지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언제 사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겠지만 주로 정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정원으로 사용하는 걸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일단 그 타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스 섀도우예요. 박스 섀도우는 여러분들 중에서 포토샵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섀도우를 사용해 봤을 텐데, 섀도우를
필터를 사용하면 어떤 값들을 지정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게 쉽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 포토샵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그림자 처리에 대한 게 인식이 없으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빛의 양하고 빛의 각도 때문에 벌어지는 게 섀도우죠. 그림자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림자의 입장에서, 빛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림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평거리가, 수직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림자가 얼마나 선명한지 얼마나 흐린지, 그 다음에 그림자가 빛의 질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정도가 틀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퍼져나가는지,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색상은 어떤 그림자인지, 보통은 검정색 계통, 그레이 계통을 생각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그림자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그 그림자는 바깥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자라고 하니까 그게 바깥으로 나와지는지 아니면 안쪽에 그게 스미는 듯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되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것보다 요거는 반드시 해보지 않으면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기를 권하고, 지금 보면은 박스 섀도우 해가지고 값들이 쭉 있죠. 요 값을 봐가지고 앞에 있는 거, 앞에 우리가 여기 설명했던 거, 요거를 보고서는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값을 정해줬더니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거야. 위에 같은 경우에 생략된 것들도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요 박스에서 물론 요거랑 이거랑 같은 거는 아니에요. 지금 요 박스에서 그림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지 값을 변경시키면서 보면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안쪽으로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가 안쪽으로 졌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버튼처럼 보이죠. 그래서 버튼처럼 사용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버튼 작업을 할 때 굳이 그래픽을 작업을 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CSS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버튼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에는 박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